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소 길게 방송을 한번 조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어제 마침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보도자료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고 감사스마일이 생각했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집값을 갖다가 감당하실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집을 갖다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또 기타 여러 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집장만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리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어제 보도자료가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발을 성남, 복정, 미래 등 이제 일단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모집 공고를 이제 오늘 시작으로 해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전 청약은 보시면 지구 지정에서부터 지구계획 승인, 현재 사전 청약이 단계가 있는데 이제 사업 승인하고 주택 착공하고 본 청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들도 많이 늦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차피 늦어지더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1년 사전 청약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은 물론 이번에 3기 신도시 첫 번째 공급하는 지금 인천 계양이라든지 그다음 의왕 청계, 남양주 진접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창릉 부동산 전문가로서 12월에 고향 창릉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애청자님들께서도 많이 고향 창릉을 뭐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또 정보를 알게 되면 제 방송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 물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뭐 1, 2 숫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사전청약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먼저 1차가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입지되어 있고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차 공급지별 입지 여건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이제 기한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부동산 지식이 상당히 많이 국토교통부에 이제 보니까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공공주택 추진단 공공택지 기획과에서 이거를 이제 기한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입지 여건도 뭐 나름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욕진지로 조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자동 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 특화도시라든지 창의 혁신도시, 아이 돌봄 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통에 관련해서는 SBRT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슈퍼 BRT인데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의 일종인데, 이제 속도라든지 이제 정시성을 갖다 갖춘 고급형 이제 BRT입니다. 그래서 현재 BRT가 이제 현재 세종시에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슈퍼 BRT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 BRT가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조성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도 아마 SBRT가 조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지구는 계획된 17,000호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은 1,050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개 블록인데 A2 블록과
그리고 A3 블럭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A2 블럭이 조금 더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용이 74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쟁이 좀 74는 169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A2 블록에 많이 집중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전 청약 접수라든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풍항하고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는 A2 블럭이 왼쪽, A3 블럭이 오른쪽에 있는데 A2 블럭이 조금 더 토지 면적이 조금 더 큰 걸로 지금 보이시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남양주 진저 미지구는 별내 신도시라든지 왕숙 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다. 그런데 이제 왕숙이라든지 별내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풍부한 녹지라든지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 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4개 블록에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의왕 청계 2지구는 청계 1지구와 연계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월곶 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의왕 청계 2지구에서는 약 2,000호의 공급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이번에는 이제 근본에는 신혼희망타운만 공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남양주 진저 위치도고요. 의왕 청계 위치도가 있는데 제가 뒤에 그 부록 참고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복정 1지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을 많이 이렇게 청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는 거의 뭐 남미래역이라든지 거의 서울 광남 미래신도시를 있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근본에 이제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가 지금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지구도 이제 서울과 바로 인접하는 지구 내에 풍부한 녹지랑 수변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신혼희망타운 418호가 공급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남 복정하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하지 않았네요. 여기는 뭐 이미 설명을 안 해도 3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고 또 이쪽은 또 미래 신도시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미래랑 성남 입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래지구라든지 성남 복정 1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4.6제곱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전용 면적을 최소한 그래도 5구 이상을 좀 공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6이라든지 뭐 54라든지 5제곱미터 이하로 지금 이렇게 주택이 공급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크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변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변경을 아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은 본청약 때 가서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1차 공급지구의 추정 분양가가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싸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게 뭐 싸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분양을 갖다가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집 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이거 분양받으면 되는 거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 등 부담가 상한제를 통해서 추정 분양가가 산정되었는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에서 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약 1,400만원 평당 수준으로 지금 분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전 분양가다 보니까 본 청약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남양주 진접은 평당 1,300 정도로 지금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 복정과 이래 신도시 경우에는 평당 2,400에서 2,600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저는 성남 복정과 의왕 청계 미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청약 시점에서 분양 가격이 확정이 된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네. 사전청약 신청 자격 주요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참고 3하고 4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 및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전청약 공고 나기 전에 여기 해당 거주를 갖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 중에 15%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는 85%가 이제 다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가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생애 최초라든지 다자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좀 사전청약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든지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사전청약 대상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신청 절차라든지 당첨자 발표 등은 이제 지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요. 8월 4일에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기간 3년이라든지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월 5일부터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해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당해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또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부분 정말 이제 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사전청약 공급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내가 해당되는 부분, 일반 공급이 해당되는지 특별 공급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빠뜨리지 않도록 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회의할 또는 현장 접수처. 보니까 고양시에 또 있습니다. 지금 원흥역 쪽에 보면 토지주택공사 쪽에 지금 인천 사업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 있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 213-14번지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접수도 가능하니까 인터넷 청약이 좀 힘드신 분들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실장님께서 좋아진다. 앞으로 이제 사전청약제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앞으로 청약대기 수요 회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당장 3년 안에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한 5년에서 10년 안쪽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내가 종잣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매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물음표를 던지는데, 앞으로 또 내년에 또 정권이 또 바뀌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또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관련 Q&A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있는 그걸 그대로 제가 다운받아서 제가 지금 방송에다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뉴스에 가서 찾아서 클릭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또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특별공급 계획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이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지금 알려드리면 7월 16일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이라든지 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택에 구입되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당첨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전 청약이 당첨돼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네, 여기는 보니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 사전 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 청약 당첨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시세 차익에 지금 주변의 시세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평당 2,000에서 2,200까지, 100에서 2,200까지 되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계약에 만약에 당첨돼서 만약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 여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또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전 청약 시에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에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당첨을 하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막 2배, 3배가 올랐다라고 해도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을 무조건 당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는 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거 부분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 확정되고 수도권 등에 해당 지역에 거주만 되어 있으면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방송에다 이야기 드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출력을 해가지고 정말 한번 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이건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거의 17분이 넘어갔네요. 사전 청약 1차 지구 유형별 고공급 물량 및 추정 분양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싼 남양주 진저 미지구가 1300대고 이제 인천 계양은 1400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 계양이든 성남 북정이든 의왕 청계든 유래든 내 근처에 내 직장이라든지 내 거주지 근처에 있다라고 하시면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이시거나 특별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참고 3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소득이라든지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참고하셔가지고 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첨되더라도 다시 그걸 또 확인을 하는 기간이 또 몇 개월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에 잘못되어서 이게 당첨이 됐는데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 4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인데 이것도 입주자격도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한 3번, 10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 꼼꼼하게 소득기준이라든지 부동산 또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꼭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이제 사전청약 1차 지구 단위평면을 지금 예시를 드렸는데 보니까 저는 일단 4베이, 3베이 이렇게 너무너무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이런 아파트 구조로 잘 뺐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51보다는 55라든지 예를 들어서 59 정도 그리고 84라든지 74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포함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신혼희망타운은 46은 너무너무 적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신혼희망타운을 왜 46을 줘서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사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린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정말 아무리 안 되더라도 5호 정도나 5구 정도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당분간 뭐 자녀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때까지 거주를 할 수가 있고 또 10년 또 거주를 갖다 또 한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제가 제 방송에 뭐 이렇게 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교통부 장관님께서 제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으시면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 1차 지구 단기 배치도를 제가 인천 계양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 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인천 계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을 한다. 그러면 미리 여기 임장을 갖다 갈 필요도 있겠지만 당첨되고 난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라도 당첨되신 분들은 꼭 임장을 가셔갖고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뭐 영상에 담아 보시든지 사진을 좀 담아 보셔서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한번 보시면 또 좋을 듯 하고요.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A2 블럭, A1 블럭 너무너무 좋네요. 남이래역까지 정말 도보 접근성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도상일 수도 있겠지만 10분 이내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입지가 좋고요.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도 B1이라든지 A4, A1 블럭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역세권 충분히 다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미래 신도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한데요. 당첨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418호 과연 A27블럭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의왕 청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계역이 월곡 판교선이 들어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A1 블록도 상당히 좋고 청계 1지구랑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인동선도 지금 되고 아무튼 인덕원에 또 GTX-C까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청계 2지구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짧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지만 또 20분이 넘었네요.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일단 끝으로, 오늘 뭐 사전 청약을 이제 사전 청약을 갖다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모든 에스컴에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감사 스마일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에 집을 살 걸.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갖다가 넣으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은 종잣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 출발하는데 일단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아니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시는 20대 그리고 또 40대인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만을 못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전청약을 권해드리는 거고 정말 내 종잣돈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있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 정말 내 집 마련은 필수다. 이제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집값이 뭐 내려간다, 뭐 폭락한다 이런 뭐 폭락론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점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60대 빨리 돌아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 집은 꼭 있어야 되고 또 내 자녀들한테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도 내 자녀들한테 집 한 채는 또 증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끝으로 강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이유 묻지 마시고 사전청약 꼭 넣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너무 요즘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방송을 했고요. 또 감사 스마일에게 또 전화를 갖다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어저께 전화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전화 상담 안 해드린다고 했지만 또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하시면 또 제가 전화 상담도 해드리는데 아무튼 부동산을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기쁘고 저로 인해 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했던 분이나 또 저를 만나서 또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대출이라든지 또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갈아타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끝으로 고양시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창릉을 기다리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1차 사전 청약도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분위기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누르기가 좀 힘드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힘나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남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저도 이제 이런 즐거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갖다 소소한 즐거움이긴 하지만 애청자님들 덕분에 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